증여라는 것은 내 자산적 가치가 있는 어떤 내 소유 재산을 남한테 돈 안 받고 주는 걸 증여라고 합니다. 돈 받고 주는 걸 뭡니까? 그걸 양도라고 그러죠. 돈 안 받고 주는 건데 일반적으로는요, 돈 안 받고 누구한테 내 자산을 줍니까? 그런 일이 안 벌어지죠. 돈 안 받고 주는 거는 주로 상속인들한테 주죠. 예비 상속인들. 안녕하세요. 동성애법인의 대표회계사 박병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부터 상속세 강의를 좀 찍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래서 상속세를 좀 일반인들이 듣기에도 편하면서도 그렇다고 너무 허접하지 않게 찍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들으신 분들이 좀 이해가 가고 상속세 지식이 좀 올라가는지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강의 좀 진행합니다.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상속세 덩어리를 세 덩어리로 나눴죠. 처음에 뭐 했습니까? 피상속인, 상속인 구분부터 하자. 피상속인이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피 흘리니까 죽은 사람이죠. 돌아가실 분, 우리 모두는 장래의 피상속인이다, 이런 거고, 또 남은 사람들, 배우자, 자녀들이 상속인이다, 이 얘기 먼저 했고요. 상속세 신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고 했습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하는 겁니다. 신고하고 세금 다 내는 거예요. 근데 낼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연부연납이라고 나눠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은 내는 거다. 나눠내는 데는 어김없이 이자가 붙어요. 그러면 6개월에 신고하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신고는 누가 한다고 그랬죠? 돌아가신 분은 못하는 거니까 남은 사람들이, 재산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건데, 재산 받은 사람들이 신고하고요, 신고한 걸 구세체는 그대로 믿어주고 확정 안 시켜줍니다. 한 1년 이내 조사를 반드시 합니다. 재산이 작으면 서면으로라도 조사하는데, 조사 100%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건 상속세의 세목이 그런 세목이에요. 소득세랑 법인세랑 다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자 이렇게 했냐면, 상속세 과세가액을 먼저 알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과세가액 끝나고 나면은요, 이제 과세 표준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과세 표준으로 가고, 이제 과세 표준까지 가면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던 누진세율 10에서 50% 곱해서 세액까지, 우리가 납부할 세액까지 가는 이런 흐름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부자 아빠, 또 꼭 요새는 부자 아빠 아니어도 똘똘한 집 한 채 갖고 있는 아빠만 더 써도 이런 계산 구조 정도는 장래의 상속인, 재산을 받을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상속세 내는 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났죠. 집값이 또 요새 장난 아니죠. 막 오르죠. 세법 개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배우자 있고 자녀 있으면요, 10억 공제해 줍니다. 10억. 우리 아버지 재산이 10억은 넘는 것 같아. 그럼 상속세 내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겠어요, 숫자가. 집 한 채가 얼만데. 자, 그래서 과세가액 먼저 정리하면, 지난번에 판서 어떻게 했었냐면, 이 과세가액을 이렇게 했었죠. 아버지가 남긴 본래의 상속 재산에다가 아파트 한 채 남기고 갔으면 아파트 그 금액 자체에다가 빼기, 아파트에 붙어있는 채무를 뺀다고 그랬죠. 지난번에는 요 뒤에서 뺐지만 더하기 빼기니까 앞에서 빼도 되죠. 여기다 더하는 거를 설명드렸는데, 더하는 게 추정 상속재산. 이게 제가 무서운 얘기라고 했죠. 상속재산, 추정 상속재산을 더하고 또 더하는 게 증여재산을 가산합니다. 뭐 가산한다는 말이 더한다는 말이지만, 증여재산을 가산한다, 이런 얘기고요. 이걸 그림으로 어떻게 제가 생명선으로 표시를 했었냐면, 자, 지난번 설명한 게, 설명이 첫 시간이라 좀 길긴 했지만, 추정 상속재산이 언제, 돌아가신 날이, 세법에서는 상속 개시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고요. 개념 잡는 거니까 반복합니다. 이때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하고, 이때부터 한 1년 내에 조사합니다. 1년이라는 게 딱 법에 정해져 있는 기간은 아니지만, 저거는 세무서 사정에 따라서 변동이 있어요. 더 빨리 나오기도 하고 늦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때는 이제 상속 개시일이고, 이때 신고하고, 요 기간 내에 조사받는다 설명드렸는데, 그럼 요 상속 개시일 전에는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다, 이런 뜻이죠. 이게 생명선이라는 이유가 그런 뜻입니다. 근데요, 저 추정상속재산 기간 언제까지 했습니까?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해서 2년을 본다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2년 동안 요 기간에 아버지 계좌에서
아버지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있다던가 아니면 요 기간 동안에 아버지가 채무자가 돼서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금액의 사용처를 누가 밝힌다? 살아있는 상속인한테 물어보고 밝혀라. 못 밝히면 네가 받은 걸로 볼 거야. 무시무시한 규정. 근데 이게 없으면요, 만약에 상속 개시일 전에 이런 인출, 부담 이런 것에 대해서 상속인한테 입증 책임을 지우는 이런 법이 없으면요, 누가 상속세 내요? 적어도 예금으로는 안 내죠. 다 팔아치우죠. 다 팔아치우는 게 아니라 다 은행 예금을 인출해버리겠죠. 아버지 돌아가실 것 같으면. 다음 달에 돌아가실 것 같으면 이번 달에 다 돈 싹 찼죠? 그럼 돈 다 차지면은 본래의 상속재산은 안 남지 않습니까? 아버지 명의 예금은. 또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 한 채만 있어. 예금은 없고. 그러면 아버지 돌아가실 것 같아. 이번 달에 은행에 대출을 풀로 뽑아. 채무를 부담해. 그리고 그 돈을 나눠 가져, 상속인들이. 그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년 전에 인출한 거나 부담한 거는 상속인이 입증해라. 입증 책임을 상속인한테 부여하고 있다. 이런 설명 드렸던 거고. 오늘 드릴 거는요, 설명이 증여재산가액인데, 증여재산가액. 이 증여재산가액은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동안 봅니다. 증여라는 거는 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어떤 내 소유 재산을 남한테 돈 안 받고 주는 걸 증여라고 합니다. 돈 받고 주는 걸 뭡니까? 그걸 양도라고 그러죠. 돈 안 받고 주는 건데 일반적으로는요, 돈 안 받고 누구한테 내 재산을 줍니까? 그런 일이 안 벌어지죠. 돈 안 받고 주는 거는 주로 상속인들한테 주죠. 예비 상속인들. 내 배우자를 주거나 내 자녀들을 주는 거지 타인을 주진 않아요. 상속인이 아닌 사람들한테 공짜로 증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증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일반적이지 않지. 그래서 증여재산 가산액으로 이 과세 가액을 계산하는 법의 구조는 상속인한테 증여한 것들은요, 마이너스 10년까지 보고요. 상속인이 아닌 사람한테 혹시라도 일반적으로 잘 안 하지만 증여하는 적이 있으면 마이너스 5년까지 봅니다. 5년까지. 근데 많이 안 등장하는 거니까 잘 몰라도 되고, 10년 이전 거는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증여세랑 상속세, 이거는요, 법이 한 세트예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이렇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에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상속인들을 10년 동안 소급해서 법의 전체를 다 정해놔야 되니까 상속인 이외의자들도 설명하고 있지만 이게 몰라도 된다 그랬고, 10년 이내에 상속인한테 증여가 일어났다. 증여, 이해하기 편하게 예금 계좌로 여기서 3억을 증여했더라. 또 8년 전에 3억 증여했고 여기서 2억을 증여했더라. 또 한 4년 전에 1억을 증여했더라. 돌아가셨을 때 남긴 요 본래의 상속재산 보니까 예금 잔액이 5억이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장남이 가서 상속세 신고하려고 우리 아버지가 남겨놓은 본래의 상속재산은 5억입니다. 이렇게 하고 신고할 거 아닙니까? 빚은 없었습니다. 추정, 증여 모릅니다. 이렇게 할 건데. 그럼 국세청에서 요 5억 그대로 인정해준다? 아니고요. 10년 동안의 계좌를 이미 국세청은 다 털어놓고 있습니다. 상속세 조사 나오는 조사관들은 10년치 계좌 내역을 확보하고 있어요. 확보하고 보고 만약에 이렇게 사전에 증여했던 3억이나 2억, 1억 이런 돈 쭈름이 있는데 3억, 2억, 1억 더하면 6억이죠. 만약에 이런 돈 인출이 없었더라면 남기고 갈 재산이 5억이 아니고 여기 5억이 아니고 얼마입니까? 5에다가 6 더하면 11억이 남았을 텐데 본래의 상속재산은 11억일 텐데 사전에 미리 증여했으니까 5억 남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전에 미리 증여했을 때 요 금액은 누구한테? 요 상속인한테 준 요 금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해라.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것이 요 증여재산가의 가산액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요새는요 아파트 같은 거를 부동산을 증여한다 그러면 증여세 신고하고 다 이렇게 많이 하고 요새는 또 증여세 신고를 이제 많이 하죠. 상식같이 돼버려서 조금만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은행 계좌로 툭툭 집어넣어요. 자들 통장으로. 이때 통장 보니까 자 조사하는 기법을 설명드리면 이렇게 합니다. 조사관이 10년 동안 계좌를 본다 그랬죠. 예금 인출 중에 큰 거를 뽑아내요. 이 3건이 있었어. 10년 동안. 3건이 있을 때 요 아들 보니까 요 아들이 집 샀고 이때 딸이 결혼해서 전세자금 얻었고 막내딸이 유학을 갔고 뭐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즉 이 인출액하고 남아있는 상속인들의 재산 형성 과정하고를 대사해서 시점이 딱 맞진 않아도
3억 찾은 다음에 한 6개월 있다가 아들이 집을 사네? 그럼 저 돈이 어떻게 꼬리표를 따라 들어가 보면은 어떻게 집 사는데 어떻게 흘러 들어갔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증여할 때는요. 결국 이 3억이 아들 집 사는데 들어가서 도와줬단 말이에요. 근데 증여세 신고를 하고 세금 내는 것이 법에 돼 있는 건데 그걸 안 한 상태로 머무르고 무려 이거 8년 전이니까 8년이나 흘렀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때서 통장을 10년치를 열어보고 너 8년 전에 증여했더라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데미지를 입는 겁니까? 만약에 3억을 증여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8년 전입니다. 보세요. 자, 마이너스 8년 전에 누가 아버지가 아들한테 3억을 증여했다. 이런 상황 아니에요? 증여하는데 이 아들은요. 증여세 신고를 안 한 것이 팩트고 근데 만약에 신고를 안 한 것이 팩트인데 만약에 했다면 만약에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세금이 얼마예요? 제가 누진세율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1억까지 몇 프로? 10%. 1억 넘어가서 5억까지 20%. 증여재산 공제가 이제 자식한테 5천만 원 공제해주는데 뭐 계산만 복잡하니까 일단 없다 치고 과거에 증여해줘서 이미 다 써먹었다 치고 10년 이내에 그럼 1억까지 10%면 1,000만 원이잖아요. 자,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 강의는요 일반인들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세무사님들, 회계사님들 뭐 저런 걸 설명해 이런 소리 저한테 하지 마세요. 편하게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잖아요. 제가 누진세율 어떻게 설명드렸습니까? 1억까지 5억까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이 3억을 증여했지 않습니까? 그럼 3억이 여기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3억이. 그죠? 3억이. 그럼 세금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요 1억까지는요. 요 1억까지는 10% 계산할 거고 1억을 넘어서 3억에 도달할 때까지 2억이 있지 않습니까? 요 2억. 요 2억에 대해서는 20% 적용한다. 2, 2, 4. 이게 0.4, 4천만 원. 1억에 10% 합쳐서 0.5억, 5천만 원의 증여세를 누가 내? 아들이 내야죠. 냈었어야 했죠. 8년 전에. 근데 팩트가 뭐다? 신고 안 했다. 안 하고 어물쩡 아파트 샀다. 8년 전에. 도움 받아서. 아파트를 얼마짜리 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게 아무 일도 없이 사실 말이 그렇지 8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요. 8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나 납니까? 기억도 안 나요. 지금 그냥 8년 동안 난 집사가 살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 8년 전에 아버지가 좀 도와주긴 도와줬겠지. 이 정도 어렴풋이 기억만 나고 있는 상태예요. 일반인들이 볼 때.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장례 치렀다고요. 1년 있다 조사한대요. 조사하더니 이때 그럼 벌써 좀 돌아가지고 8년 지났죠. 돌아가지고 1년이면 거의 10년 지났습니다. 10년 지났는데 조사관들이 계좌를 딱 털어가지고 당신 아파트 살 때 증여받은 증여세 신고가 안 됐다. 이렇게 되면 법은 어떻게 생겨 있냐면 만약에 이런 증여가 안 됐었더라면 본래 상속재산을 더 남겼을 거니까 예금이 5억이 아니고 8억이었겠죠. 이게 8억이었겠죠. 이 8억으로 계산할 거니까 3억을 증여재산으로 가산해가지고 8억으로 만들어서 계산하겠다라는 법 논리인데 보세요. 제가 이 과세가액 설명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 본래의 상속재산 5억 있지만 이 증여재산 가산액을 3억을 더한다. 이런 얘기고 만약에 증여재산 가산액 3억 더하는데 증여세 신고가 됐는지를 봤더니 안 됐다. 원래 됐더라면 5천만 원 세금 낼 건데 지금 무려 10년 동안 안 냈다. 이런 얘기고 그럼 5천만 원 10년 동안 안 낼 거면 5천만 원의 미신고 가산세 또 납부 지연 가산세 이런 것들이 쭉쭉 붙으니까 10년 동안 붙으면 거의 1억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 9천만 원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5천만 원에 20% 가산세 붙으면 이게 5천만 원에 20%, 50, 1천만 원 바로 붙어버리고 6천 되고 이거 이자를 거의 10%꼴로 10년 동안 받아보십시오. 뭐 1억 되는 거죠. 바꿔 설명할게요. 만약에 저는 그럴 줄 알고 조사관님 내가 신고했다고 나 5천만 원 냈다고 영수증 여기 있지 않냐고 딱 제시했다 칩시다. 그 세무공무원이 그래? 그랬어도 5천만 원 내면 잘했네. 이거 잘했어. 8년 전 10년 잘했어. 잘했는데 이 증여재산 가산액으로 3억 더하는 행위는 무조건 합니다. 만약에 증여가 없었으면 8억 남겼을 테니까. 문제는 뭡니까? 과세가액 계산할 때 증여재산을 가산을 해야 과표가 계산되는데 누구의 과표입니까? 이 아버지 돌아가신 본래의 상속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과표인데 그 과표는요. 이 상속세 세율에서 30억이 넘는 상태 여기 어딘가 있어요. 돈이 많아갖고 예를 들어 70억을 남기고 가셨어요. 이 70억엔 요 8억까지 포함입니다. 다른 집이고 차고 회원권이고 그러면 여기 세율 구간이 몇 프로입니까? 50% 구간 아닙니까? 아들은 과거에 증여세 낼 때 요 5천만 원 몇 프로 구간이어서 10% 20% 구간으로 5천만 원 세금 냈는데
아버지 상속세로 다시 계산해 보니까 50%로 다시 계산해야 돼요, 3억을. 3억에 50%면 1억 5천이죠. 아들이 8년 전에 낸 건 얼마입니까? 5천이죠. 1억이 더 나와 버립니다. 1억이 더 나와요. 이건 잘 신고했어도 더 나온다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상속세 신고의 핵심은 여기 추정상속재산으로 납세자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네가 입증해! 이런 거니까 10년 동안 증여한 가액을 흐른 것이 조사의 거의 처음부터 거의 끝이다. 제가 뭐 끝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뭐 80% 이상은 저걸로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 개념을 일반인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를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살아계세요? 아직 피상속인 아니고 저도 상속인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 여기 어딘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어딘가에. 여기 어딘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할 건지를 이런 개념도 없이 행동하면 될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속세 과세가액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덩어리로 돌아가시면 남길 본연의 아버지 명의 재산과 거기다 두 개를 더하는데 빚은 당연히 빼주고 추정상속재산, 증여재산 가산 요 두 가지 포인트를 우리 일반인 관점에서 꼭 계산하고 요 법논리가 그런 증여가 없었더라면 상속세 과표가 과세가액이 더 크지 않았겠느냐 이런 것에 출발한 것인데 증여세 신고를 지금 다 하더라도 지금은 아들이 증여받을 때는 10에서 20% 이렇게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놔도 나중 가서 빼주는 거는 상속세로 다시 정산해 보면 상속세는 50% 구간이면 세율 차이로 30% 세금이 더 나오는 그런 구조에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튜브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면 또 안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증여재산 가산액까지 설명을 마치고 이제 과세 표준으로 그 다음 단계 넘어가고 뭐 형제간에 막 다투고 싸우고 이런 얘기도 제가 좀 여담으로 들려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튜브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돌려보시면 되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그냥 무료로 괜찮은 강의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 개념을 일반인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를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살아계세요? 아직 피상속인 아니고 저도 상속인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 여기 어딘가에 우리가 살고 있다.